안희정 전 지사 관련해가지고 양지민 변호사는 한 언론 매체가 이 판결문을 다 입수를 해서 봤더니 안 전 지사의 진술이 항소심 가서 번복이 되더라.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총 144쪽 분량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된 부분이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를 신문하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유죄 판단을 하더라라는 이제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무려 33차례 정도 이제 인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용된 내용을 보면 안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던 것과 항소심 재판 도중에 이제 진술을 했던 것을 이 번복이 됐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성폭행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김재인 씨가 외로우시죠라고 말해서 나는 그거를 뭔가 마음에 유혹이 됐고 그리고 특별한 이성관계에서 오가는 대화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는 설마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나를 허락했다라고 해석을 했겠느냐. 그냥 내 마음이 설렜다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검찰 조사 때 입장이? 했던 얘기를 다 취지를 사실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첫 성폭행 관련해서만 이렇게 얘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다 기억이 난다라 그랬어요. 뭐 어느 시점에서 내가 담배를 갖다 달라고 했고 그때 별실에 가 있었고 내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는 그렇게 내가 진술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취지의 진술이었다라고 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물론 이게 시일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이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취지 자체 본인이 이제 진술했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를 항소심에서 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근거가 됐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술이 자꾸 바뀌니까 재판부가 똑바로 대답하라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는 그러면 그 왜 진술이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 관련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결국 신빙성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과 항소심에서 진술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흔들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피해자인 김진 씨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빙성이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결국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일어난 거 사실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1심에서 진술한 것과 항소심에 진술한 것이 사실은 그게 일맥상통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좀 대응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죄 나온 거, 뭐 문자 메시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무죄겠지 하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검찰에서 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 수사 기록과 1심의 피고인 신문 그걸 다시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르게 이용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검찰 조사받을 때 하고 1심에서 진술할 때는 누가 시키는 대로 했던지 아니면 거짓말을 지원해서 했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이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허점을 보였고 그게 바로 안희정 정 지사의 어떤 정수리를 가격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승 의원님. 이거 질문 드리고 정리할게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그런데 1차는 공개가 많았었어요. 2차로 하니까 증인들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판단했습니다.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비공개로 가면서 사실 안 지사 쪽보다는 피해자인 김지은 씨 쪽에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증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5번 재판 중에 4번이 비공개가 되었고 네. 그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김지현 씨 입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알 수 없을 만큼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재판 중에 이제 진술을 했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증인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김지현 씨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진술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144페이지를 어느 정도 읽어를 봤는데 네. 어디에 주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 위력이 없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연인 관계였다, 호감이 있었느냐 이런데 그 말 갖고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서로 간에 같이 그런 관계 설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뭐 어디에서 싣고 오라고 말하는 것도 처음부터 싣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론의 전 취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 속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입증을 만들다 보니 저 진술들이 조금 바뀌어가고 그 진술의 어떤 앞뒤가 조금 틀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마지막 볼게요. 정무비서로 인사이동이 나는데 그 부분이 1심에서는 가기 싫어했다는 게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이게 다 증인들이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이게 그 정무비서관으로 이제 옮기는 게 자기를 좀 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보니까 이 재판에서 진짜 공개와 비공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보면 사실 1심 때 공개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들 비서실장이고 또 다들 비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니까 굉장히 김지은 씨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그 공개적으로 그냥 그때 다들 기자들도 보고했기 때문에. 근데 2심에서는 전혀 공개가 안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김지은 씨한테 유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성폭행 관련된 재판에서는 결국 이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그다음에 이게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